토큰 맥심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쇼피파이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토큰을 많이 쓰면 승진시켜줄게. 점심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토큰을 많이 쓰고 있어? 그 노하우 좀 알려줘. 오픈 클러를 돌렸지. 내가 퇴근해도 밤새도록 얘는 토큰을 먹고 있어. 어떻게 하면은 토큰을 많이 쓸 수 있을까로 미국의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 떼돈을 버는 것은 엔스로픽과 오픈AI의 API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엔스로픽은 이제 B2B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하게 만들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많은 무료 이용자들을 끌어와갖고 많이 이용을 하게 만든 다음에 광고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가 토큰이 소모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토큰을 생성해서 토큰을 많이 쓰면서 토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쟁력도 달라지고 토큰 이코노미의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그래서 요새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토큰을 쓰는 것까지는 대충 알겠어요. 뭐 가끔 100토큰만 쓰세요라고 하면 이제 만들다가 100토큰 다 썼네? 이제 못 쓰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토큰을 생성하는 거는 뭐고 사용하는 거는 뭐고 이 토큰이 이코노미가 돌아간다는 건 뭐고, 요거는 좀 개념이 헷갈려요. 토큰 이코노미 이제 쟁점이라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이 얘기하고 있는 인퍼런스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거에서의 토큰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토큰이라는 건 이게에서 강정수는 잘생기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 한 문장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강정수는까지로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 있고, 잘생기지 않았다를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 있고, 잘생기지 여기까지 하나의 토큰, 그다음에 또 않았다를 세 개의 토큰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즉 AI가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단어를 묶어내는 그걸 하나하나의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큰으로 구성돼 있고, 답변도 토큰으로 구성돼 있고, 이것이 하나의 단위다 보니까 또 영어의 토큰의 단어 수하고 한국어의 토큰의 단어 수도 다르고요. 또 이미지도 토큰화되어 있고, 영상도 토큰화되어 있고, 음성 소리도 토큰화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010101이었다라면 이제 토큰 단위로서 유닛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풋과 아웃풋이 토큰이다 보니 컨텍스트 창이라는 건 결국은 한꺼번에 내가 입력할 수 있는 토큰의 양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토큰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기본 단위가 토큰화되다 보니 자, 우리 이거를 토큰 경제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토큰 경제라는 말이 우선 첫째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에서 젠슨이 얘기하는 인퍼런스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학습할 때도 중요하지만 학습할 때도 아까 말했던 뭐 벡터 임베딩을 하면서도 토큰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임베딩 저장한다는 거죠. 임베딩이라는 것은 강정수는 잘생기지 않았다 하면 과거에는 강정수라고 주변 단어들을 했다라면 여기에 다 주변 단어들을 넘버링을 해서 강정수 옆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모든 숫자를 집어여서 하나의 벡터로 이걸 한꺼번에 저장하다 보니 문장이 길면 길수록 주변 단어를 다 적어놓다 보니 문맥은 얘가 100% 이해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양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책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저장을 한다면 그 책 주변에 있는 모든 단어의 관계를 다 여기다가 번호로 다 적어놓으니 데이터들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컨텍스트의 창이 커진다는 건 토큰의 양도 커지지만 토큰 안에 들어가는 이 벡터도 대단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변할 때 좀 더 많은 토큰의 컨텍스트 창을 제공해 준다. 즉 인풋 한 번에 더 많은 토큰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아웃풋 한 번에 더 많은 토큰을 제공해 주려다 보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한 토큰당 달러 코스트를 낮추겠다. 그래서 베라 루비는 블랙일 대비 토큰 하나당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한 번 답변할 때마다 많은 토큰을 쓰잖아요. 과거보다는 토큰의 예를 들자면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도 과거보다 10배 더 많은 토큰을 쓴다. 아웃풋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리즈닝 모델로 쓴다. 그러면은 비용은 결국은 더 들잖아요. 근데 디지털 경제의 가장 좋았던 점이 제가 강조하지만 한계 생산 비용의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MS가 오피스를 생산할 때는 초반에는 하나를 생산할 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지만 이거를 1000명이 쓰나 10,000명이 쓰나 1,000,000명이 쓰나 10,000,000명이 쓰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운로드 코스트만 더 들지 추가적 비용이 뭐가 들어요. 옛날엔 CD라도 구웠죠. CD도 얼마 안 하지만. 그러니까 즉 고객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이 생산 코스트가 한 개 비용이죠.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 거의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고객이 늘어나면 늘수록 비용은 안 늘어나니 얼마나 고객이 늘어나면 늘수록 수익률이 좋아지겠어요.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한 번 처음에 총 비용이 들었지 총 비용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은 고정적이지만 그걸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매출량은 총 곱하기 또 그거니까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AI 이코노미 또는 토큰 이코노미의 결정적인 속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 답변할 때마다 인풋과 아웃풋의 토큰의 양이 늘어나니 토큰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도 전체 한계 비용이 AI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CD 찍어낼 때랑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할 때마다 돈이 드네요. 근데 더 들죠. 그러니 고객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이게 지금 오픈 AI가 빠진 딜레마예요. 토큰 이코노미의 코스트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구글은
구글은 이거 유튜브 갖고 번 돈 갖고 이거 땜빵 하는 거예요. 검색 광고로 번 돈 땜빵 하고 있는 거고 한 개 생산 비용이 대단히 저렴한 여기에서 번 돈 가지고 때려받고 있는 거고 엔트로픽은 우리 그냥 무료 고객 안 둘래. 우린 기업 고객 둘래.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돈 수억 쓰는 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충당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도 엔트로픽 적자입니다. 들어간 비용이 초반에 픽스 코스트 즉 모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이제 토큰 경제를 어떻게 경제성 있게 간다는 건 결국은 비용 효율적으로 간다는 거고 어떻게 토큰 경제에서 토큰의 비용 효율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 이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되려면 모델도 똑똑해야 되고 적은 비용으로 적은 연산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전기 예를 들어 생산 같은 것도 싸야 되고 뭐 칩도 좋아야 되고 막 엄청 많은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토큰 수가 적어도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과물이 좋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토큰 수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가 뭐 연산 엄청 하잖아요. 그 토큰 수가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토큰 수를 줄이면서 결과값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까가 앞으로 AI 모델 학습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브렉스루가 안 생기면 여러분 계속 적자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고객이 늘어날수록 이것이 지금 오픈 AI가 딜레마가 빠진 토큰 이코노미의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이 부분까지 아직 모델이 성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 토큰 이코노미의 세 번째가 요즘 뉴욕타임즈에서 지난주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토큰 맥심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쇼피파이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직원들에게 토큰을 많이 쓰면은 승진시켜줄게.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토큰 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팀이 아니라 모든 전 직원에게 각 부서마다 토큰 월 평균량을 내요. 그거보다 적게 썼으면은 사유서를 적어내야 되고요. 더 많이 적어놓으면 보너스인데 이거를 해놨는데 이건 엔트로픽도 있습니다. 오픈 AI도 있고 다 있고 요즘 기업들 AX한 기업들은 다 이 부분을 집어요. 토큰 양을 측정해서 토큰을 많이 쓸수록 작냐니까. 그래서 요즘 대화가 그렇게 뉴욕타임즈 기사 너무 재밌는데 점심 먹을 때 이러는 거야. 너는 어떻게 토큰을 많이 쓰고 있어? 토큰 나 좀 그 노하우 좀 알려줘.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큰 어떻게 하면 많이 쓰는 거야. 오픈 클로를 돌렸지. 내가 퇴근해도 밤새도록 얘는 토큰을 먹고 있어 내 계정에서.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근데 뭘 돌렸어 나도 좀 돌릴 게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든 대화가 어떻게 하면은 토큰을 많이 쓸 수 있을까로 미국의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케빈 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AI 뉴욕타임즈 기자죠. 기자가 이걸 르포 형식으로 이렇게 전하는 기사가 여러분 뉴욕타임즈 토큰 맥싱이라고 하면은 그 기사가 나옵니다. 저 정말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케빈 루즈가 하는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그거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기업의 업무 효율성하고의 상관관계는 있을까? 과연 토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화될까? 효율화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목표화하고 KPI로 두다 보니 업무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오픈클로를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불필요한 토큰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떼돈을 버는 것은 엔트로픽과 오픈AI API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 기업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반도체를 파는 기업인데 대단히 낭비가 많다.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의 효율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도 효율적이고 다 효율적이게 되는데 이렇게 기업들은 AX를 토큰 맥심으로 가다 보니 API 비용은 증가하고 API를 제공해둔 기업들은 떼돈을 벌지만 정작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X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혁신은 그만큼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AX 하는 기업들이 너무 무식하게 한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 효율성을 어떻게 AI 서비스를 하는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을 맞추냐도 중요하고 AX한 기업에서도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이익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로서 2026년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토큰을 이 맥싱하게 쓰는 게 AX에 더 도움이 된다고 기업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권장하는 거죠. 사실 오픈클로가 쓰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안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오픈클로는 대책 없이 많이 쓰거든요.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일주일 만에 1억 토큰 쓰고 막 그런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많이 쓴 게 아니라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쓴 겁니다. 비용 컨트롤이 안 된다는 정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뭐 젠슨 형이 자기의 그러니까 연봉의 절반 정도는 토큰으로 뭐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몸값이 높은 사람일수록 토큰을 많이 쓸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토큰량을 늘려주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업 업무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토큰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예전에는 몸값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기업 내에서의 이 직급이 높으면 사람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토큰을 많이 주고 네가 AI를 사람처럼 써라고 그냥 그렇게 권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클로 몇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있는 힘을 주느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업무를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서 AI가 자기 일을 대체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오픈클로드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 막 세일즈포스의 뭐 ERP 시스템을 바꾸고 막 대체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코디네이션 그 태스크를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디네이션 태스크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두 개로 쪼개면 익스큐티브 태스크가 있고 코디네이션 태스크가 있는데, 코디네이션 태스크는 뭐냐면 회의, 업무 보고, 특히 임원 보고, 부장님 보고, 그리고 A팀하고 B팀하고 협업하는데 이 팀 간의 회의,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있는 원어원 상담하듯이 이거 뭐 이렇게 하자, 이거 업무 시간이 여러분 거의 50% 차지합니다. 업무의 반은 여러분 회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특히 임원 보고, 회장님 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선 자동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면서 보다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게 보면 그랬더니 어떤 기업에서 노동 강도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다. 실행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건 일부 나오는 거고, 오히려 나머지 시간에는 좀 더 생산적인 휴식과 생산적인 공부와 이런 쪽에 시간을 주는 회사들도 늘어난다. 토큰을 채웠으면, 할당 토큰을 채웠고 오바를 몇 프로 했으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쓰도록 뭐 이런 식으로 뭐 방향을 주는 것도 있고, 좀 AX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 형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비용 효율적으로 잘 이 토큰을 만들어내야 AI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답이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AI 서비스 하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API를 많이 써줄수록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토큰을 많이 썼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건 결과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네. 완성도를 높여내는데 토큰을 많이 쓰게 하는 쪽으로 가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초기에 기업들은 자동화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고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비용에 대한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로컬 온프레미스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탐색하는 것은 API를 통해서 하지만 이미 고정화된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니모클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로컬에 컴퓨터를 두고 그걸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거는 API 비용이 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탐색적인 업무에는 API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좋은 모델들을 계속 쓰는 게 좋거든요. 이미 완료된 업무, 이미 흐름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업무와 보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프레미스로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서 니모클로를 돌리는 방식으로 저는 재편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AX의 다양한 형태는 아직 열려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API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보안이라는 이런 이슈보다는 토큰 맥심이 오히려 미국 같은 기업에서는 통하고 있고, 또 프라이빗 이쿼티들도 투자한 기업들에서, 전 세계 투자한 기업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한국의 뭐 삼성전자라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의 나머지 기업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저희가 이제 다른 인터뷰 하면서도 이 토큰을 많이 쓰는 게 과연 우리 사업이 좋아지게 하는 것과 비례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토큰 이코노미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AX를 하는 회사들은 토큰을 어떻게 잘 써서 이걸로 그 사업이 더 좋게 만들어질 거냐, 그리고 AI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토큰을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어내서 우리의 비용을 낮추고, 또 저 AX 하는 회사들은 우리 토큰을 많이 쓰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냐, 이제 요 관계들 좀 많이 봐야 되겠네요. 한번 그쪽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아무튼 각 모델들의 IPO까지의 경쟁,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거고, 어떻게 이제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을 많이 갖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 내에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냐, 요 두 가지 축을 올해 내내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